Audio Jungle. Audio Jungle. 오늘 배우실 내용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따라서 셀의 내용이 셀의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예요.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행 전체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셀마다 적용하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각 셀마다 적용하는 게 수월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행 전체에 대하여 하는 걸 배울 겁니다. 시험에는 행 전체에 대하여가 시험에 나와요. 각 셀마다 적용하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페이지를 살짝 넘겨 볼게요. 어디를 가시냐면은 58쪽 하단에 나와 있는 우리 기출 공유 시트 있죠? 기출 공유 시트를 클릭해 보세요. 예. 기출 공유 시트를 보시면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꾸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점수가 있는데 밑에 기출공유 시트, 이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본 것 같은데 시험을 잘 본 친구도 있고 시험을 좀 못 본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숫자로 눈으로 검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9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96도 있고 이렇게 90점 넘는 학생들도 있고 99점 50점도 있고 60점도 있고 한데 이거를 숫자로 인식해서 우리가 검색하는 것보다는 색깔로 검색하는 게 수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높은 점수 맞은 학생들은 색깔을 뭐 빨갛게 노랗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점수를 좀 적게 맞은 학생들은 또 다른 색깔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자, 문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C5부터 G 12번째까지 영역의 각 셀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플로우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적용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화면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할 겁니다. 이때 뭐라고 쓰이냐면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규칙 규정이. 그건 어디냐면 새 규칙에 가시면 여기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는 얘를 규정을 가지고 하래요. 이걸 가지고. 다른 거 갖고 하지 말고 이거 갖고 하래요. 우리 컴활 자격증은요, 참 고마운 게 항상 예시를 해줘요. 요거로 하세요. 뭐로 해야 될지 막 엄두가 안 날 때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셀 값이 90점 이상이니까 해당 범위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죠? 90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식 꾸며야 되는데
서식 점점점 누르셔가지고 문제에서 적용하는 서식이 밑줄 이중실선, 여기 보면 밑줄에 이중실선, 그 다음에 스타일은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이렇게 일단 하래요. 그러면 확인 일단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똑같이 새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에 가서 이번엔 80 미만이라고 조건을 걸었으니까 해당 범위가 아니라 작다를 우리는 미만이라고 하니까 옆에다 80. 그 다음에 서식 점점점 누르셔서 기울임꼴 넣어주고, 글꼴색이 있어요. 채우기 색도 있지만 글꼴색도 있는데 글꼴색의 색깔이 자동이 아니라 표준색에 있는 빨강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기울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값이,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70점 맞은 학생이 선생님 저 70 아니라 95거든요 라고 하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식이. 알고 봤더니 야 너 95 아니야 85야 그러면 뭐다? 90점 이상도 아니고 70점 미만도 아니니까 일반 글꼴로 바뀌는 거고, 마찬가지로 원래 점수로 돌아오면은 80 미만이니까 또 빨간색으로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뭐가 진하게 보이고 밑줄 쳐져 있는 학생들은 점수가 좀 높은 학생들이고, 빨간색으로 기울어뜨린 점수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낮은 성적이다 라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구별이 수월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문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우리 업무에서도 합니다만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 수월해서. 자, 그럼 원래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로 가서 한번 좀 볼게요. 시험에는 어떤 유형이 나오는가 볼게요. 쭉 앞으로 다시 넘겨서 52쪽. 각 셀마다 적용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판매 수량을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200보다 크면 어쩌고 저쩌고, 200보다 작으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위 하위 규칙에서 제일 높은 점수 몇 개, 10개가 아니더라도 5개, 뭐 3개, 평균을 넘는 점수라든지 평균을 미만이라는 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막대에 가서 이런 거를 갖다 대면, 한번 갖다 대 보실래요? 데이터 막대에 가서 뭐 빨강이든 파랑이든 단색이든 아무거나 한번 갖다 대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서 클릭해 보세요. 그럼 서식이 적용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게 뭐냐면 데이터 막대거든요. 이 데이터 막대 12가지 중에는 아무거나 고쳐도 돼요. 그런데 색조를 연결하고 싶을 때는 데이터 막대를 빼야 돼요. 중복대로 들어가. 중복. 아까 그 조건부 서식에서 기출공인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또 다른 조건부 서식을 걸려 그러면 얘를 유지하고 할 거냐 얘를 빼고 할 거냐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막대라는 거로, 이게 데이터 막대가 최소값 및 최대값 및 최소값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넓게 나온 애가 있죠. 얘가 제일 최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좁게 나온 애가 있죠. 얘가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80 정도는 뭐가 될까요? 180이 중간에 걸쳐 있잖아요. 중간 살짝 아래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일 큰 값에 따라서 중간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지. 220은 중간을 넘었죠. 그러니까 220이라는 값은 이 데이터들 중에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은 넘는다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150이 400으로 바뀌면, 만약에 얘가 1000으로 바뀌면 중간 넘는 애가 없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원래 값으로 이제 환원시키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 조건부 서식 연습을 했으니까 시험 볼 때 이렇게 해놓으면 틀린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우든지, 지금 선택한 셀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지워야 돼.
지워놓고 다시 해야지. 그 조건이 걸려있는 데가 또 다른 조건을 걸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규칙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규칙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다 지울 거냐, 전체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규칙만 따로 규칙을 삭제할 건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삭제해 가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네 번째 셀부터 E의 12번째 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아까는 알맹이만 잡혔지만 이번에는 아니에요. 앞에 있는 항목 이름도 이렇게 내용도 들어갑니다. 문자도. 근데 기준이 뭐냐면 계획 수량, 이쪽의 동네에 있는 D라고 하는 칸에 있는 계획 수량 값이 250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는 그 해당되는 숫자들만 서식이 변경되는데 이번엔 그 줄 전체가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250 이상이 여기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가 밑줄이 쳐지고 굵게 처리된다. 아까는 알맹이만 가지고 따로따로 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이거죠. 자, 문제지에 행 전체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 잡는다. 항목 이름은 잡으면 안 돼요. 이건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알맹이들만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새 규칙에 가셔가지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수식입니다. 행 전체에 대하여 라고 문제가 나오면 문제는 무조건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을 사용. 문제에 써있죠. 그렇게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이 전체들을 갖고 했다. 그 무조건 수식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느냐? 계획 수량 동네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뒤에 네 번째 셀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다섯 번째도 있고 뒤에 12번째까지가 쫙 있는데 얘네들의 대표가 제일 첫 번째 있는 얘예요. 200. 얘를 먼저 클릭하는 겁니다. 얘를 클릭하면 우리가 보던 셀하고 달리 는 달러 뒤에 달러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요 달러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요 뒤에 있는 숫자 4에 있는 달러를 지워줘야 되는데, 지우는 방법이 마우스를 거기를 클릭해서 지워도 되지만 F4번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를 딸깍딸깍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달러 표시가 막 바뀝니다. 달러 표시가 양쪽에 있다가 뒤로 갔다가 영문자 앞으로 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양쪽에 나타났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을 누르면 달러 표시가 앞으로만 갔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달러가 양쪽에 있던 애인데 얘가 이제 는 뒤에 달러 4 이렇게 됐다가 는 달러 뒤에 4 했다가 는 뒤에 4 했다가, 그렇죠? 는자가 이렇게 붙으면서 이번엔 다시 또 한번 다시 누르면 달러 뒤에 달러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뭐 누르면 F4 키를 누를 때마다 셀 주소 형식이 변경된다. 시험에도 나와요. 어떤 키를 눌러야 됩니까? 뭐 이런 거. F4 키 누르면 된다라는 거. 키보드를 직접 써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책에서 말하는 250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야 되거든요. 자, 250 이상인 경우,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가 250 이상이라는 얘기죠? 계획 수량 동네가.
계획 수량 동래가. 그러니까는 계획 수량이라는 항목의 값들이 250 이상인 경우라는 거를 뭐라고 표현되냐면 는 달러 뒤에 네 번째가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12번째까지 셀, 이거를 앞에 D 앞에다 달러를 써주면 D라는 동네로 표현이 되는 거고, 어차피 블럭은 다 잡았잖아요. 이렇게 다 잡았으니까 네 번째부터 12번째까지다 라는 이유, 그런 형식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엑셀을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서식 있잖아요. 밑줄 넣고 굵게 처리하고 하는 거, 그걸 한번 해보면 되죠. 서식에 가서 조건을 다시 쓸까요?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쓰고, 서식에 가서 밑줄 하나 넣어주고 실선 굵게 처리하고,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250 이상, 계획 수량이 250 이상인 데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또 하나 해줘야죠. 150 미만이라는 조건을 걸어야죠. 그렇죠? 그럼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한다고 치고 밑에 빈칸에다 클릭하고, 똑같이 계획 수량이 F4번 키 2번 눌러주고, 이번엔 작다 15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서식은 색깔 표준 빨강이라고 하고요. 기울어뜨릴 거예요. 기울어뜨리고, 서식에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클릭해서 선택해 주면 되니까 요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서식을 꾸몄는데 잘못 꾸민 것 같아, 느낌이. 그럼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우지 말고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250 이상인 경우에 조건이 하나 걸려 있고 150 미만의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굵게 밑줄 치고 기울이고 빨간색. 이게 틀렸나? 그럼 편집 버튼 눌러가지고 뭐 잘못 썼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고,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럼 이거죠. 여기 150이 만약에 400이면 어떻게 되죠? 250 이상 걸리니까 당 이렇게 되겠지. 얘가 120이 아니라 420 같으면 걸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식이 착착착 바뀌는 거를 조건부 서식이라 그래요. 가장 쉬운 조건부 서식이 각 셀마다 적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행 전체에 대하여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라고 했고, 아니 얘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 서식을 수식을 사용하는 것도요, 단순한 수식보다 함수를 이용한 수식이 시험이 잘 나와요. 우리 함수 안 배웠잖아 아직. 근데 여기는 함수가 막 복잡한 건 하지는 않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뭐 9월달에 입사한 사람만 걸러라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수식이 있어요. 함수를 이용하는 거. 예, 수식이 자주 출제가 된다 하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검자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내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난리가 나죠. 특혜다, 이번에 시험 본 사람은 특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항상 평준화를 맞춰주는데, 자 기출 01로 한번 가볼게요. 해설은 뭐 제가 설명한 거랑 100% 똑같습니다.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56페이지 보시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 줄 때 특정 어느 셀에 대하여 라는 거하고 각 셀에 대하여 하는 거하고 행 전체에 대하여 라고 하는 거를 쓸 때는, 행 전체에 대하여면 무조건 수식에 들어가서 달러가 찍힌다라는 거. 그 달러의 의미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걸 알고 계시면 뭐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58쪽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까 뭐 250 이상이라면 150 미만이라면 뭐 700 이상이라면 조건은 여러 개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보통 시험에는 두 개나 하나밖에 안 넣어요. 특히 이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A의 5번째 셀서부터 G의 12번째 셀에 대하여 입사일이 10월 달인 사람. 10월 달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10월 달에 해당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서식을 지정해 주래요. 그 육안으로는 되잖아. 아, 얘가 10월을 아는데 이게 엑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면 10월인가를 인식할까 이거죠. 일단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가서 수식에 대하여 라고 하고 서식은 우리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굵고 기울이고 글자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굵고 기울이고 빨간색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서식을 지정해 주면 되고 수식을 쓸 줄 알아야지. 수식을. 예. 자, 그다음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입사일이 10월인 경우 그랬어요. 10월인 경우.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들어갈 것 같은데 저기 입사일이 날짜 아닙니까? 날짜는 연, 월, 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월이라고 하는 월, month, 월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B의 5번째 셀인데 앞에 달러가 하나 들어가야죠. 얘가 10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날짜 함수 month는 쉬운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생년월일 중에서 생년월일을 가지고 뭐 나이를 계산하라 그러면 연도를 계산하는 함수 year, year, year. 그 다음에 월에 해당하는 거를 계산할 때는 month, 뭐 며칠에 해당하는 것 day, 이런 함수들이 나오거든요. 지긋지긋하게 나와요. 뒤에 가면. 그러니까 month라는 함수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 커먼에서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커먼 1급은 조건부 서식 자체 함수도 어려워요. 자, 요렇게 쓰는 거. 여기다가 는 month 가로 열고 얘를 클릭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F4번 키 2번 눌러줘요. 달러 표시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괄호 닫고는 10 이렇게 쓰는 거죠. 아니야.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대문자로 써드리는 겁니다. 소문자로 써도 다 대문자로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는 먼스 소문자가 편하세요? 이게 편할래나? 쉬프트 키 아니라 캐피탈 키를 눌러놓고 쓰면 대문자잖아. 예. 그러니까는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이걸 만약에 제가 소문자로 썼다고 치면 이렇게 소문자로 썼다고 치면 요렇게 소문자로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면 됐잖아요. 다시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가서 보면은 대문자로 바뀌어 있어요. 알아서.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 10월 달에 해당한 사람들만 이렇게 빨갛게 기울어 놨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 사람이 10월이 아니라 12월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빨개지지. 얘가 8월이 아니라 10월이면 어떻게 될까요? 빨개지지. 알아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업무를 이용하면 이런 거예요. 입사일이 이번 달인 경우. 이게 뭐예요? 이번 달이 무슨 달인데? 지금 12월이잖아. 입사일이 이번 달인 경우 또 어떤 거 있냐면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 그렇죠. 생일인 사람만 따로 표시를 해주면 이 사람 김 과장 오늘 이번 달 생일이네?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조건을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month, today 이렇게 써요. today는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괄호를 이렇게 열고 한 칸 띄고 닫아도 되고
그냥 붙이고 닫아도 되고, 이렇게 하면 괄호를 두 개를 열고 닫았으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잠깐을 띄워놓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today는 뭐냐면 지금이라는 함수예요. 지금이 2019년 12월 16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날짜에 해당하는 월 하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 중에 월이 같으면 이번 달 생일이고, 입사한 날짜에 대한 월이 지금 월하고 똑같으면 이번 달에 입사한 사람이고, 몇 년 전 이번 달에 입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거. 요런 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 되시는 분은 매달 1일 날 이거를 돌리겠죠.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저는 이번 달에는 11월 달을 체크했지만 12월 1일 날 딱 이 파일을 열면 12월 달에 입사한 사람, 12월 달에 생일인 사람만 또 착 나타나겠죠. 알아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딱 보고 나서 김 과장 이번 달 생일이네. 김 대리도 이번 달 생일이네. 여기 김 부장님도 이번 달에 생일이시네. 알았어. 그럼 기프티콘 쏘는 거지. 별다방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좀 치사한가? 30,000원짜리 보낼까?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하고 기프티콘 보내면 2단 이런 걸 보내? 라고 할 사람은 없죠. 땡큐 하지. 저도 뭐 이벤트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뭐 글을 쓰면 당첨됐다고 연락이 와요. 많으면 뭐 10,000원짜리인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편의점 가서 뭐라도 사가지고 가져가면 뭐 이런 걸 사왔냐고 가족들이 좋아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내는 거는 이렇게 업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거보다 더 복잡해지면 이제 정신은 없어져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을 2개 이상 물려놓으면 막 헷갈리는 거죠. 상반기 점수가 하반기가 90점 이상이면서 이번 달 입사한 달이 이번 달인 사람. 조건이 막 여러 가지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정신이 한 개 더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상반기, 하반기 모두 90 이상인 경우 하고 조건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10월 달에 입사한 거를 가지고 따졌지만 조건을 바꿔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다 90 이상이면 어떻게 되죠? 얘는 아니고 없네? 없어. 그쵸? 85로 바꿔야겠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85로 바꾸면 여기 하나 걸리고 여기 하나 걸리고 여기 하나 걸리고 여기 하나 걸리고 이렇게 4명 걸리겠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는 and C의 5번째가 달러 표시가 앞으로 가고 85 이상, 그 다음에 달러 표시 찍고 D의 5번째가 하반기가 85 이상,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and라는 조건에 걸리는 거죠. and는 둘 다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 왼쪽과 오른쪽 조건이 걸려 있는데 이걸 다 모두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을 거는 거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 조건을 막 괴상망측하게 걸어가지고 수검자를 괴롭히려고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 정도, 이것도 안 나와. 이것도 어려운 거야. 요 정도. 지금 우리 풀어본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조건부서식은 어떤 건지 의미 아시겠죠? 그렇죠? 네.